문도 가고 싶은 대로 간다. 우선 몬도 박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체력을 소모한다는 점인데요. 즉 상대에게 딜링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체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몬도 박사의 패시브 아드레날린 분출입니다. 매 초마다 잃은 체력의 1%씩 회복을 하는 패시브인데요. 즉 몬도 박사의 체력이 없을수록 효율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죠. 아드레날린 분출 덕분에 몬도 박사가 스킬을 쓰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데요. 특히 게임 중반부부터는 몬도 박사가 거의 노코스트 챔피언인 것처럼 만들어주는 패시브입니다. 다만 초반 구간에서는 체력이 차오르는 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죠. 특별한 장점이 있는 패시브라고 하기보다는 몬도 박사의 단점을 어느 정도 가려주는 패시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몬도 박사의 Q 스킬 오염된 대형 시칼입니다. 몬도 박사가 앞으로 시칼을 날리는 스킬인데요. 시칼은 적의 현재 체력에 비례한 데미지를 입힙니다. 즉 몬도 박사가 딜템을 사지 않아도 일정 수준 이상의 화력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칼의 투사체 속도도 빠르고 분화까지 걸기 때문에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하죠. 추가적으로 시칼이 명중하면 소모한 체력의 40%를 돌려받는데요. 따라서 시칼은 최대한 맞추는 게 좋습니다. 미니언이든 적 챔피언이든 뭐라도 맞춰서 체력 낭비를 최소화하는 거죠. 참고로 대상을 처치할 경우에는 100%의 체력을 돌려받습니다. 몬도 박사의 W 스킬 타오르는 고통입니다. 몬도 박사의 주변으로 화염이 회전하는 스킬인데요. 타오르는 고통은 지속적으로 광역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라인을 미는 용도로 사용을 하거나 정글 몬스터를 빠르게 잡을 때 사용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타오르는 고통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시식이 지속 감소 효과도 있는데요. 즉 화염에 킨 상태에서 속박, 침묵 같은 시시기를 맞는다면 더 빨리 풀린다는 거죠. 그렇게 몬도 박사가 헤르메스의 신발을 장착하고 타오르는 고통까지 사용한다면 어중간한 시시기로는 몬도 박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적에게 진입을 하는 용도로 스킬을 사용하면 좋겠죠? 타오르는 고통의 단점은 체력 소모가 계속된다는 건데요. 특히 초반에는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상대에게 달라붙은 뒤에 활성화하는 걸 추천합니다. 몬도 박사의 이 스킬 피약증입니다. 몬도 박사의 첫 공격을 강화하고 이후 일정 시간 동안 공격력을 얻는 스킬인데요. 즉 첫 공격이 정말 강력합니다. 또한 일정 시간 동안 얻는 공격력은 몬도의 잃은 체력에 비례해서 증가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몬도 박사의 체력이 없을수록 공격력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약증에는 기본 지속 효과가 있는데요. 몬도 박사가 마법 피해를 입거나 스킬로 체력을 소모할 때 마법 저항력이 증가하는 효과입니다. 이 효과는 중첩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마법 저항력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초반 구간에서는 체감이 되지 않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효과가 강력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점 덕분에 몬도 박사는 AP 챔피언들에게 강력한 모습을 보이죠. 추가적으로 스킬로 체력을 소모할 때마다 마법 저항력이 증가하잖아요. 이게 타오르는 고통 스킬이랑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오르는 고통은 체력이 계속 사용되기 때문인데요. 체력이 깎이면서 마법 저항력은 증가하는 거죠. 또한 포탑을 부술 때 피약증을 사용해서 공격력 버프를 얻고 더 빨리 부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몬도 박사의 R 스킬 가학증입니다. 몬도 박사가 체력을 회복하며 이동 속도가 증가하는 스킬인데요. 체력 회복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체력 재생 아이템들과 함께할 경우 적은 체력에서 풀피가 되는 몬도 박사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능력 덕분에 몬도 박사는 교전에서 끈질기게 버틸 수가 있는데요. 가학증의 단점은 최대 체력 수치에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몬도의 체력이 낮으면 회복량도 적어진다는 거죠. 즉 몬도 박사로 망해버려서 체력 아이템을 못 산다면 궁극기의 성능도 크게 떨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몬도 박사는 아이템의 중요성이 엄청 큽니다. 가학증의 팁으로는 몬도 박사의 체력이 엄청 낮을 때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몬도 박사의 체력이 60%에서 80% 정도일 때 사용을 하는 게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체력이 적을 때 가학증을 사용해버리면 체력이 훅 깎여버려서 즉사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몬도 박사의 스킬트리는 우선 3렙까지 오염된 대형 시칼, 타오르는 고통, 피약증 순서로 배우고 이후에는 피약증, 오염된 대형 시칼, 타오르는 고통 순서로 마스터를 추천하는데요. 만약 공격로 몬도 박사일 경우에는 오염된 대형 시칼을 먼저 마스터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시칼을 제일 먼저 배우고 멀리서 미니언을 먹으며 수비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몬도 박사의 스킬 콤보는 우선 평타, 피약증, 평타입니다. 피약증은 기본 공격 캔슬이 가능한데요. 그 점을 이용해서 딜링을 하는 콤보이죠. 그 다음은 오염된 대형 시칼, 타오르는 고통, 평타, 피약증, 평타입니다. 시칼로 적을 느리게 만들고 타오르는 고통을 쓰며 진입하는 건데요. 여기에 궁극기까지 사용을 해서 교전을 한다면 타오르는 고통, 과학증, 영광, 오염된 대형 시칼, 평타, 피약증, 평타입니다. 우선 타오르는 고통으로 피약증의 패시브를 쌓으세요. 패시브를 쌓은 뒤에 궁극기와 영광을 사용하면서 진입을 하고
콤보를 넣는 거죠. 문도 박사의 추천 아이템 빌드는 태양 불꽃 방패인데요. 문도 박사가 타오르는 고통과 함께할 경우 시너지가 엄청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태양 불꽃 방패를 꼭 구입을 하는데요. 만약에 상대의 치명타 딜러가 많다면 대자연의 힘을 빼고 란두인을 추가하고 워모그 대신에 망자의 갑옷을 올려서 기동력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문도 박사의 추천 룬 빌드는 우선 착취 빌드인데요. 딜링과 탱킹을 가능하게 해주는 빌드입니다. 영감은 정글로 간다면 지휘자, 공격로로 간다면 달콤함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은 기민한 바이놀린 빌드인데요. 문도 박사가 정글러로 갈 때 유지력을 강화해주는 빌드이죠. 문도 박사의 스펠은 우선 전멸이 고정이고 정글로 간다면 강타, 공격로로 간다면 점화를 추천합니다. 만약에 기동력을 챙겨서 휘젓고 다니겠다면 유채화도 좋습니다. 문도 박사가 상대하기 쉬운 챔피언은 우선 신지드 캐넨인데요. 이 챔피언들은 AP 비중이 높은 챔피언들이기 때문에 게임이 후반으로 흘러갈수록 문도 박사를 상대하기가 힘들어지죠. 그 다음은 말파이트입니다. 근접 챔피언이기 때문에 말파이트와 붙어서 딜링을 해야 하는데요. 문도 박사가 초반 구간만 잘 넘긴다면 중반부부터는 문도 박사가 주도권을 잡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은 진인데요. 진은 4발의 기본 공격 조건으로 탱커 처리 능력이 떨어지고 문도 박사의 체력 회복 때문에 잡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문도 박사가 상대하기 힘든 챔피언은 우선 다리우스, 카멜, 올라프입니다. 문도 박사에게 순간적으로 거리를 좁히고 딜 교환을 할 수 있는 챔피언인데요. 딜링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초반 라인전에서 매우 위축되기 쉽습니다. 그 다음은 베인, 카이사인데요. 탱커 처리에 효율이 좋은 챔피언들이죠. 그렇게 교전 중에 문도 박사가 포커싱을 당한다면 순식간에 녹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정글 포지션부터 보여드릴게요. 문도 박사는 초반 구간에서 체력 관리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초반에는 적정글이 카정을 온다면 말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카정 방지용 와딩을 꼭 해서 상대 정글의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트린다미아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선 블루로 시작을 할 건데요. 선 레드로 시작을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정글링을 하실 때 가만히 서서 때리면 체력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카이팅을 했습니다. 블루를 먹고 두꺼비를 먹을 건데요. 원래는 2레벨에 타오르는 고통을 찍지만 두꺼비를 먹을 때는 피약증을 배우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피약증을 배우고 두꺼비를 잡았습니다. 문도 박사는 초반 구간에 갱을 다니는 것보다는 정글링을 최대한 빠르게 돌아서 성장을 하는 게 좋은데요. 저는 문도 박사로 정글을 할 때에는 풀캠프를 도는 걸 추천합니다. 늑대 먹고 칼날부리 먹고 레드를 먹었는데요. 돌거부까지 오면 거의 체력이 이 정도 남더라고요. 이때 카정을 오면 전 죽는 거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돌거부까지 먹고 바이게는 없는 걸 확인한 다음에 집을 갔습니다. 트린다미어가 바론 라인에서 위치가 보였어요. 그래서 바이게를 먹고 칼날부리를 먹고 돌거부까지 먹었습니다. 바이게를 먹고 있는데 트린다미아의 위치가 보였네요. 지원을 갈까 하다가 피즈님이 위쪽으로 올라가시길래 전령을 먹었습니다. 전령을 먹고 팀원분들이 모여주셔서 드래곤을 먹었는데요. 트린다미아가 올라오는 걸 확인했어요. 달라붙어서 딜링을 하던 중인데 카타리나가 오고 있는 걸 확인하고 바로 궁극기를 사용했습니다. 일단 바깥쪽으로 빠지면서 체력을 채우고 스킬을 사용했는데요. 카타리나는 전멸로 도망을 갔고 그 대신 레오나를 마무리했습니다. 포탑을 부수고 올라오는 트린다미어를 발견했어요. 시카를 맞춰주며 카이팅을 했습니다. 상황이 끝나면 정글 몬스터를 최대한 잡아서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이 끊기면 안 되는 게 중요한데요. 돌거부를 먹고 있는데 트린다미어가 보였습니다. 피즈님이 오고 있으니까 아까 먹은 전령을 바로 풀었어요. 우선은 궁극기를 먼저 사용을 해서 체력을 채우며 나서스한테 달라붙었는데요. 제가 해야 될 일은 적의 주요 딜러를 물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스포춘을 노렸습니다. 미스포춘을 잡고 2차 포탑을 부쉈네요. 상황이 또 끝났으니까 빠르게 정글링을 돌았습니다. 말파이트님이 미스포춘을 궁극기로 잡아주셔서 바로 드래곤을 시도했는데요. 제가 죽기 직전이니까 전멸을 사용해서 거리를 벌리고 체력을 회복했습니다. 궁극기가 끝나니까 바로 위력이 낮아졌어요. 으악! 이번에도 주요 딜러인 미스포춘을 물어주시면 돼요. 나서스까지 잡고 미드 포탑들을 쭉 밀었습니다. 빠지려는데 적팀이 따라오고 있네요. 우선 궁극기를 사용하고 강타를 사용해서 이동 속도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신발까지 사용을 해서 달렸는데요. 트린다미어만 있으니까 반격을 했어요.
카타리나가 궁극기를 사용하길래 전멸로 거리를 벌리며 도끼를 날렸습니다. 적팀을 잡고 바로 바론을 먹었는데요. 지금은 미드 포탑들이 밀려있으니까 미드에는 한 명이 가고 나머지는 스플릿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래 포탑으로 집파핑을 찍었습니다. 궁극기를 사용하고 위아래로 들어갔다 빠졌다 하면서 어그로를 끌었는데요. 카타리나가 가까이 들어오길래 딜링을 했습니다. 포탑을 부수고 승리를 챙겼네요. 이번 판에는 우선 태양 불꽃 방패랑 정령의 형상까지는 고정으로 올리고 그 이후에는 3코어로 가시가봇을 구입했는데요. 왜냐하면 상대의 트린다미어, 나서스, 미스포춘까지 AD 챔피언이 많아서였습니다. 그 다음은 카타리나의 순간폭딜을 버티려고 4코어로 워목을 올렸어요. 마지막 아이템은 트린다미어의 치명타 데미지가 아프길래 란두인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신발은 레오나, 나서스, 트린다미어 등등 CC기 챔피언이 많아서 헤르메스를 구입하고 영광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미스포춘에게 달라붙는 식으로 운영을 했어요. 이번에는 공격로 문도박사인데요. 상대는 케넨이에요. 초반에는 멀리서 시칼로 안전하게 파밍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미니언을 못 먹더라도 경험치는 먹어주는 게 좋아요. 풀숲 쪽에 와딩을 해서 시야를 확보해주고 멀리서 시칼로 미니언을 먹었습니다. 궁극기를 사용하고 딜교환을 시작했는데요. 점화에 걸려서 저의 체력 재생이 반토막이 되었어요. 이때 결심했습니다. 나의 첫 아이템은 정령의 형상이다. 두고 보자 케넨. 잭스님이 갱을 와주셔서 진입을 했는데요. 일단 케넨의 궁극기와 스펠이 다 빠졌습니다. 케넨이 집을 갔으니까 포탑을 쭉 밀어줄게요.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아서 궁극기를 사용했어요. 그런 다음에 시칼과 기본 공격을 섞어가며 딜링을 했습니다. 케넨이 로밍을 간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저도 올라갔는데요. 마스터이를 만나서 후퇴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궁극기가 없어요. 곧 궁극기가 돌아옵니다. 전멸로 빠져서 열매로 체력을 채우고 오리아나님이 내려오는 걸 확인했어요. 궁극기를 사용해서 어그로를 끌었습니다. 기본 공격, 피약증, 시칼 콤보를 사용해서 잡았습니다. 전령을 먹고 이제는 케넨이 아프지 않아요. 시칼만 맞추면 그대로 달라붙어서 딜교환을 하시면 됩니다. 시칼을 맞추고 궁극기를 사용하며 진입을 했습니다. 케넨의 전멸을 뺐네요. 케넨이 집 간 걸 확인하고 포탑을 부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칼에 맞추면 잡는 거예요. 진입을 하면서 시칼에 맞췄습니다. 궁극기와 점화를 쓰고 신발까지 사용을 해서 달라붙으면 돼요. 케넨을 잡고 아까 먹은 전령을 풀었는데요. 마스터이가 지원을 왔네요. 오, 마스터이가 엄청 강력해요. 란두인을 바로 추가해야겠습니다. 열매로 체력을 채우고 시칼에 맞추며 진입을 했어요. 케넨을 잡은 뒤에 포탑을 부수려는데 마스터이가 또 왔네요. 이건 죽겠다 싶어서 전멸로 빠졌습니다. 포탑을 부순 뒤에 미드로 합류를 했어요. 궁극기를 사용하며 앞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교전을 할 때에는 앞에서 탱킹을 해주며 비벼주시면 돼요. 미드 포탑들을 쭉 밀어주고 승리를 챙겼네요. 이겼습니다. 이번 판에는 상대가 AP 케넨이라서 정령의 형상을 1코어로 올려버렸어요. 그 다음은 태양의 불꽃방패까지 구입을 했는데요. 근데 마스터이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란두인이랑 가시가봇을 3, 4코어로 구입을 했습니다. 마지막 아이템은 케넨과 갈리오의 AP 딜량을 막기 위해서 대자연의 힘을 채택했는데요. 워모그를 구입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건승하세요 여러분. 화이팅!